자, 그러면은 1-5강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제 1-5강을 끝으로 1단원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의 에너지 와열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건 대단원 1단원 내용이에요. 자, 먼저 충격량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냥 표현이 달라질 뿐인데 우리가 그거에 익숙치가 않지. 그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이라는 건요. 충격량의 정의는 바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충격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충격을 받아야 될까? 먼저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I라고 쓰고, 충격량은 반드시 힘이 존재해야만 하는 물리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돼가지고 선생님들께 맞을 일이 없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때리시는 분들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그 여러분 걸레자루 있지, 마대자루라고 불리는 거, 그 철로 된 몽둥이 있지, 거기에 청테이프를 칭칭칭 감아가지고 후드려 패고 다니셨거든. 퍽퍽 때리셨는데 그때 좀 잔인한 선생님들은 때리고 바로 안 떼. 끝까지 엉덩이에 대고 있어요. 접촉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델타 t 접촉 시간을 곱해주면은 이게 비로소 충격량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은 충격력이라고 있고요. 충격력이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충격량의 다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충격량의 다른 의미? 충격량의 다른 의미는 바로 놀랍게도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 아니 강사님, 그 충격량의 정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니까 충격력 곱하기 접촉 시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운동량과 같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제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힘이 뭐지? 힘? F는 ma라고 말하면은 지금 혼나야 돼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요라고 말하면 혼나야 돼.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랬지. 이게 정석이야. 근데 그 옛날에 뉴턴은 약 400년 전 사람이거든. 400년 전에 뉴턴이 뭐라고 썼냐면은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로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다라고,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긴? 어, 이렇게 쓰기 때문이지. 어, 운동량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랬지? 근데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질량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질량이 밖으로 나오면은 델타 V 오버 델타 T 곱하기 M이지? 근데 얘가 뭐야? 가속도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폼인 F는 MA로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델타 T분의 델타 P. 엄밀하게는 프린키피아에 이렇게 안 써 있던데요. 물론 프린키피아에는 이렇게 미분꼴로 써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미분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수학생들한테 좀 죄송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통째로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얘는 별을 한 3개 정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러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폴짝 뛰어내리면, 높은 계단에서 폴짝 뛰어내리면 무릎을 굽히지.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포수가 공 잡을 때 손을 뒤로 쭉 빼지. 어,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 맞을 때 손을 아래로 타이밍 맞춰서 내리면은 덜 아프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접촉 시간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강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봐.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I는
F 곱하기 델타 T지. 자, 그러면은 충격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촉 시간을 늘려줘야지. 어떤 경우에? 충격량이 똑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차 사고 나면은 엄청난 힘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하기 때문에 안 죽지? 그치? 처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1100km/h로 달리고 있다 쳐. 근데 얘가 0km/h까지 갈 때 한 0.01초 걸려봐. 다 죽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근데 100km/h로 달리던 자동차가 5분에 걸쳐서 0km/h로 줄어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승객들이 짜증은 내지만 죽진 않습니다. 짜증은 내지만 죽진 않아요. 이러한 메커니즘이야.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방금 제가 말한 예제가 나오거나요. 아니면은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 해석. 그래프는 총 3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FT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도 FT 그래프고, 세 번째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얘는 힘 시간 그래프고, 얘도 힘 시간 그래프고, 하나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FT 그래프는 본질적으로 가속 시간 그래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장된 문제라 잘 나오진 않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격력이 일정하다고 치자고. 충격력이 일정한 운동이 있어요. 충격력이 일정하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뭘 의미할까? 이 넓이가 뭘 의미하겠어? 이쯤 되면 알아야지. 이 넓이는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힘을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을 받나? 그건 아니지. 대부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라는 걸 따라서 힘을 가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 적분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여러분 혹시 이거 적분하는 거 배웠어? 이거나 이거 제곱 적분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그래프와 이걸 A 그래프라고 할게. A 그래프랑 이 B 그래프의 밑면적이 같다고 치자. 밑면적이 같다고 칠 때 A가 충격력이 적을까요? B가 충격력이 적을까요?를 물어봐. 그럼 충격력은 어떻게 구해? 이 옆에 있는 그래프 읽으면 되지? 그럼 FA가 FB보다 크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대신에 FB는 접촉 시간이 매우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가 있고, 다른 문제는 이 넓이와 똑같은, 이 하얀색 넓이와 똑같은 평균 힘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됐지?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험에 내신에서 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운동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그러면은 특정 시간까지 T1까지 운동량이 증가했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단 얘기야? 바로 알짜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P지? 얘가 뭐랬어? 뉴턴이 쓴 힘이랬잖아. 그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P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힘을 의미한다.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힘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이 부분은 힘이 0인 상태야. 즉 관성운동 상태라는 거지. 됐지? 이런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됐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 내용, 이 별표 3개짜리 한 거랑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충격량은 뭐 더 할 얘기가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 있지, 예제. 뭐 일상생활에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뭐 달걀을 빨대로 잘 싸가지고 떨어지면 안 깨진다든지, 우리가 몸을 쇼파에 던지면은 매우 폭신폭신하지, 그치? 근데 맨바닥에 몸을 던지면 어떻게 돼? 매우 아프지? 그리고 엄마한테 등짝을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혹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굉장히 폭신폭신하잖아, 그치? 딱딱하다고 생각해봐요. 상당히 괴로울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상생활의 예제들 몇 가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충격량을 통제시켜 놓고 충격력과 접촉 시간에 대한 밀당이야. 그렇게 충격량 단원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충격량 단원 끝냈고 이제 중단원은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2단원 에너지와 열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채한 수능 강사 사료 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